한쪽, 마늘과 양파 사이에 자리 잡은 생강 한 뿌리. 그 울퉁불퉁한 겉모습 뒤에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약과 음식으로 함께 써온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뿐 아니라 인도,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서 생강은 몸을 덮이고 피를 돌게 하는 약초로 알려져 왔습니다. 예로부터 어르신들은 무릎이 시리거나 관절이 욱신거리면 생강차를 끓여 마셨고, 몸이 냉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사람에게는 생강탕을 권했습니다. 한겨울 땀을 식히고 돌아온 농부의 손에는 뜨거운 생강차가 있었고,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상인의 가방에는 말린 생강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대 의학적으로도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긴게롤, 쇼가올 같은 활성 성분이 들어있어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무릎 관절처럼 자주 쓰이는 부위는 나이가 들수록 염증이 쉽게 생기는데, 생강의 한겸작용은 이런 문제를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생강이 혈관을 확장시켜 말초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혈액이 잘 돌면 무릎 관절 주변 조직에도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강은 값싼 약국입니다. 무릎이 편안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면 몸 전체가 덜 힘들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강 속 어떤 성분이 실제로 무릎 통증 완화에 기여하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생강의 향을 맡으면 코끝이 시원해지고 입안이 살짝 얼얼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독특한 향과 매운맛의 주인공이 바로 진저롤, 긴게롤과 쇼가올입니다. 먼저 진저롤은 생강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활성 성분입니다. 진저롤은 강력한 한겸작용을 하여 무릎 관절의 염증 반응을 완화합니다. 무릎이 붓고 뜨거운 느낌이 들 때 이는 관절 안에 염증이 생겨 혈액과 체액이 몰려오는 신호인데, 진저롤이 이 염증 매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 붓기와 통증을 줄여줍니다. 생강을 말리거나 가열하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합니다.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한겸과 진통작용이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만성 관절염 환자들의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생강 성분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통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이 작용은 진통제의 일부 작용 메커니즘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생강을 섭취하면 무릎 관절의 통증 강도와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강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관절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 관절 내 연골과 인대가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는데, 항산화 작용이 이를 막아 회복 환경을 개선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저롤은 불을 끄고 쇼가올은 재발을 막는 소방관입니다. 관절의 염증 불길을 잡고 다시 번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생강이 어떻게 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무릎 통증 완화와 전신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생강은 단순히 몸을 더 덮이는 느낌을 주는 식품이 아니라 실제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과학적 작용을 합니다. 그 핵심은 말초 혈관 확장입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은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관 지름을 넓혀줍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더 쉽게 흐르고 손발이나 무릎처럼 말단 부위까지 산소와 영양이 빠르게 도달합니다. 둘째, 생강은 혈액 점도를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덜 알려진 사실인데, 진저롤은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어 혈전을 형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덜 끈적해지고 혈류 속도가 개선됩니다. 셋째, 생강은 천 상승을 돕습니다. 생강을 먹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대사 속도가 빨라져 천이 올라갑니다. 천이 1대교시 올라가면 면역세포 활동이 5배 이상 활발해지고 근육과 관절의 혈류도 증가해 회복 환경이 좋아집니다. 넷째, 심박 출량 증가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이 심장의 펌프 작용을 촉진해 말초 순환을 돕는다고 보고합니다. 심장에서 더 많은 혈액을 밀어내면 무릎과 하체 근육이 받는 영양 공급이 늘어나 통증 회복이 빨라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릎 관절은 도로 끝에 있는 마을 같아요. 도로, 혈관가 넓어지고 차, 혈액가 원활히 들어와야 그 마을이 살아납니다. 생강이 바로 그 도로를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60세 이후 무릎 관절과 혈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이런 변화를 늦추는 관리가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60세를 넘어서면서 무릎과 혈관은 나란히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드럽고 탄력이 있던 무릎 관절의 연골이 점차 닳아 얇아지고 관절에게 점성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통증이 생기고 계단 오르내리기나 장시간 보행이 힘들어집니다. 혈관 역시 나이가 들수록 변합니다.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손상되고 미세한 염증이 누적되면서 점점 딱딱해집니다. 이 과정이 바로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해 무릎과 같은 말초 부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덜 알려진 사실로 무릎 관절과 혈관은 서로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 움직임이 줄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관절 주변 조직의 회복이 늦어지고 통증이 더 쉽게 악화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혈액 점도의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분 섭취량이 줄어들고 혈액 속 단백질 지질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피가 끈적해집니다. 이로 인해 무릎 관절 주변 미세혈관까지 혈액이 도달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설명을 자주 드립니다. 관절과 혈관은 한 팀입니다. 한쪽만 관리하면 효과가 반밖에 나지 않습니다. 두 곳을 동시에 돌봐야 진짜 변화가 옵니다. 다행히도 생강은 이 두 영역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드문 식품입니다. 한겸과 혈관 확장 작용이 함께 이루어져 무릎과 혈관 모두를 돕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며 무릎 통증과 혈액순환을 동시에 개선한 실제 환자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3년 전 69세 여성 환자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복용했고 계단 오르기는 물론 시장을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죠. 혈액순환 문제도 심해 밤이면 종아리가 차갑고 손발이 자주 저린 증상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무릎 관절에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 중이었고 혈관 탄력 지수도 낮게 나왔습니다. 저는 약물 치료와 병행할 수 있는 시기 요법 중 하나로 생강 섭취를 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고지얘기 정도의 생강 얇게 썬 이 사팜쪽을 차로 끓여 아침과 오후에 나누어 마시도록 했습니다. 한 달 뒤 환자분은 무릎이 덜 붓고 통증 강도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2달째에는 시장 장보기를 다시 시작했고 밤에 종아리의 차가운 느낌도 완화되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혈압이 약간 낮아졌고 말초 혈류 검사에서도 개선이 확인됐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로 환자분은 장 건강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변비가 심했는데 생강차를 마신 후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생강이 소화관 평활근을 자극하고 전신 혈류 개선으로 장 기능이 활발해진 결과였습니다. 물론 생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환자분은 식단 조절, 걷기 운동, 스트레스 관리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생강이 그 변화를 촉진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 이렇게 느꼈습니다. 작은 한 뿌리의 힘이 생각보다 크다. 꾸준함과 함께라면 더 큰 변화를 만든다. 다음으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각각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무리 없이 일상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첫째, 생강차 얇게 썬 생강을 끓는 물에 넣고 와사 10분간 우려내면 진저롤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여기에 대추나 레몬, 꿀을 더하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항산화 효과도 높아집니다. 장점은 따뜻하게 마시면서 몸을 들 수 있다는 것. 단점은 여름철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요리 재료로 활용. 생강을 다져서 고기나 생선 요리에 넣으면 비린내를 잡고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들기름, 참기름과 함께 나물 무침이나 볶음 요리에 넣으면 혈액순환 개선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단점은 열을 가하면 일부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하면서 매운맛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이지만 쇼가올 역시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어 오히려 관절 건강에는 이롭습니다. 셋째, 분말 또는 환 형태 말린 생강을 분말로 만들어 물, 차, 요리에 간편하게 첨가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보관이 쉽고 언제든 섭취 가능하다는 점. 단점은 향과 맛이 다소 강해 생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절임 생강식초와 설탕에 절인 생강은 초밥집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맛이 상큼해 입맛을 돋우지만 설탕 함량이 높아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덜 알려진 사실로 생강을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영양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생강 껍질 바로 아래에 진저롤과 쇼가올이 특히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껍질을 사용할 때는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강은 특별한 날에만 먹는 보약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곁들이는 향신료이자 약초입니다. 다음으로 하루에 생강을 얼마나 먹어야 효과적이고 과다 섭취 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은 건강에 좋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생강 기준 하루 54쪽 정도 혹은 티스푼으로 다진 생강 12기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무릎 관절의 염증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위자극. 생강은 천을 높이고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데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이 과다 섭취하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혈압, 저하, 혈관 확장 작용이 있어 저혈압인 분은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혈액응고지연. 생강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므로 한근고제를 복용하는 분은 복용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혈당 저하,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은 저혈당 증상에 유의해야 합니다. 덜 알려진 사실로 생강은 카페인처럼 즉각적인 각성 효과가 있어 아침이나 낮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늦게 많이 먹으면 천 상승으로 인해 숙면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보약은 하루 한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그러나 절제 있게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무릎 통증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시너지 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생강이 무릎 통증과 혈액순환에 좋은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몇 가지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첫째, 강황. 강황 속 커큐민, 출추민은 강력한 한겸 성분으로 생강의 진저롤, 쇼가올과 함께 관절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시너지를 냅니다. 덜 알려진 사실로 커큐민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므로 생강과 강황을 기름을 약간 넣은 요리에 함께 쓰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둘째,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 점도를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을 곁들여 조리하면 비린내를 잡는 동시에 심혈관 관절 건강 효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셋째, 마늘 속알리시는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합니다. 생강과 마늘을 함께 사용하면 혈압 조절과
혈류 개선 효과가 강화됩니다. 단, 위가 약한 분은 자극이 강할 수 있으니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넷째, 시트러스 계열, 과일, 오렌지, 자몽, 레몬 등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생강의 항산화 효과를 보완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특히 생강채 레몬을 곁들이면 맛과 영양 모두 좋아집니다. 다섯째, 녹차 속 카테킨은 한겸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활성산소 억제 효과가 강화됩니다. 따뜻한 녹차에 생강을 살짝 넣어 마시면 몸을 덮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음료가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강은 단독으로도 좋지만 친구를 잘 만나면 힘이 배가 됩니다. 식탁에서 이 조합들을 의도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다음으로 식단 외에 혈액순환과 무릎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 섭취와 더불어 생활습관을 함께 관리하면 무릎 통증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 3가지를 늘 강조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하체 근력 운동. 하체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가벼운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덜 알려진 사실로 근육량이 늘면 관절이 받는 하중이 분산되어 통증이 줄어듭니다. 둘째, 스트레칭과 관절 가동성 운동. 아침에 기상 후 그리고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가볍게 무릎과 발목을 돌려주는 스트레칭은 관절 내 윤활액 분비를 촉진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단, 갑작스럽게 무리하는 동작은 피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온찜질과 조경 무릎과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관이 확장되고 말초 순환이 개선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온찜질팩이나 조경물에 넣으면 생강의 혈관 확장 성분이 피부를 통해 전달되어 따뜻함이 오래 지속됩니다. 덜 알려진 사실로 족욕 후 30분 동안은 하체 근육의 혈류량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강은 씨앗이고 생활습관은 햇볕과 물입니다. 둘이 만나야 싹이 자라고 건강이라는 나무가 크게 자랍니다. 다음으로 생강을 오래 두고 먹어도 영양과 향을 유지하는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려면 신선도와 영양을 최대한 유지하는 보관법이 중요합니다. 잘못 보관하면 수분이 마르고 향과 효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냉장 보관. 생강을 통째로 보관할 경우 껍질을 벗기지 않고 키친타월로 감싸 밀폐 용기에 넣은 뒤 냉장 보관하면 3, 4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깎아놓은 생강은 표면이 쉽게 마르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니 하루 이틀 내에 사용할 양만 손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2알, 냉동 보관. 생강을 껍질째 깨끗이 씻어 얇게 썬 뒤 한번 먹을 양씩 소분하여 랩에 싸서 냉동하면 3, 4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덜 알려진 사실로 냉동한 생강은 바로 강판에 갈아 사용할 수 있어 요리 준비가 오히려 편해집니다. 3. 건조 보관. 통풍이 잘 드는 그늘에서 얇게 썰어 말리면 건생강이 됩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며 영양 성분이 농축되고 보관 기간도 길어집니다. 건생강은 차로 끓이거나 분말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절임 보관. 식초, 꿀, 설탕 등을 이용해 절임 생강으로 보관하면 상큼한 맛을 즐길 수 있지만 당분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생강은 오래 둘수록 향과 효능이 줄어듭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을 만큼만 구입해 신선하게 드세요. 다음으로 생강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식재료지만 여전히 잘못된 정보와 오해가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생강은 위에 나쁘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이 공복에 생강을 과다 섭취하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량을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위장 운동을 돕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생강은 혈압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저혈압인 분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생강은 단지 몸을 덮이는 데만 좋다는 인식입니다. 사실 생강은 한겸, 항산화,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작용을 합니다. 무릎 통증 완화나 심혈관 건강 개선은 이런 작용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덜 알려진 사실로 생강은 뇌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강은 겨울철 감기 예방용만이 아닙니다. 사계절 내내 적당한 양을 꾸준히 먹으면 무릎과 혈관, 심지어 뇌까지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은 뿌리가 장기적으로 무릎과 혈액순환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마무리하겠으니 저녁 햇살이 부엌 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식탁 위에 작은 접시에 얇게 썬 생강 몇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조그만 뿌리가 정말 내 무릎과 혈관에 도움이 될까 하고 의심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몸이 스스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 느껴지던 묵직한 뻐근함이 옅어지고 겨울에도 발끝이 시리지 않게 되었으며 계단을 오를 때 호흡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니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하루의 리듬이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덜 알려진 사실로 이렇게 매일의 작은 습관은 단순히 신체 변화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줍니다. 내 몸을 스스로 돌보고 있다는 확신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건강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생강을 통해 이런 경험을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생강 없이는 하루가 허전해요 라고 웃고, 또 다른 분은 손발이 따뜻해지니 생활이 달라졌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치료가 아닌 꾸준한 작은 실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릎과 혈관도 여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줌의 생강이 내년 이맘때 당신의 움직임과 활력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